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속보가 바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분기보다 0.3% 감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는 잠정치인 0.4% 감소를 소폭 웃돈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좀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보가 앞으로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어제 목요일에 예정된 금통위 그리고 이 만기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과 모멘텀, 주도주가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자,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JB스탁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먼저 여쭐까 합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금리 인사 시점을 앞두고 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장중만 보더라도 좀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가장 큰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발 우려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래도 시장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좀 매수 공략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 장인 만큼 변동성 계속해서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님께도 개장점 포인트 여쭙니다. 예, 김진경 연구원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역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남겨두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증시의 불안함, 그다음에 바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 금리 인상이 원래 주범입니다만은 마치 중국 쪽의 잘못인 듯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쉴 수는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분할 매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다. 왜냐하면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뚜렷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제 어떤 섹터, 특정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부분들, 이산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 회의에서 또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죠. 바로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MZ 평화공원 조성에 관련 부분들이 오늘 어떤 특정 섹터를 형성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파주 쪽에 땅을 좀 두고 있는 회사들이죠. 예스24라든가 하츠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KD미디어 그리고 우원개발 이런 회사들은 지금 DMZ 평화공원 조성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드디어 9월
8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출발부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김진경 연구원님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아무리 좀 시장이 빨간불로 시작을 한다 해도 사실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장 막판까지는 이런 좀 빨간불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이제 뭐 시장의 경우는 좀 막판까지 오후 막판 들어서 갑작스럽게 뭐 하락 전환을 한다든지 조금 어느 정도 수급 부분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쉽게 놓을 수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HTS는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0.31% 정도 상승한 1889선에서 그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조금 1900선까지도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라도 좀 1900선 좀 회복하는 모습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1850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는 좀 1900선을 다시 한번 재차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0.58% 정도 상승한 65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급락세로 보여온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650선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650선은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한 후 좀 반등세가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69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가장 크게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게 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환율의 경우는 지금 제가 워낙에 좀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환율의 경우는 아무래도 1200원선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워낙에 미국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좀 작용이 된 터라 아무래도 환율의 경우는 1200원선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장 분위기가 일단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일단 1850선 지지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1900선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좋겠다고 해주셨고요. 이 코스닥도 690선까지 회복 여부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오늘은 조금 내리면서 출발을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1200원대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재 업종별 흐름을 알아봐야겠는데요. 예병군 멘토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좀 지금은 이제 시장의 또 건전성이 조금 강조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이죠. 중국 증시가 10시 30분에 개장이 되는데 전일도 보면 이 중국 증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중국 증시가 조금 오르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중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 기초 체력이 건전하지 못하다, 약하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 10시 30분 이후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체크해 가시면서 과연 그러면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 위주로 어떤 편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업황이 있습니다. 눈에 확 띄죠. 바로 섬유의복에서 대다수 지금 24억 중에 17억이 거의 섬유의복 쪽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제4회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섬유의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섬유의복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금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져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폭 조금 철강금속 기계 쪽에서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 운수장비 쪽, 즉 그러니까 유럽이 전날 좀 괜찮았어요. 유럽 증시가 괜찮다 보니까 대유럽 수출이 강했던 자동차, 운수장비 쪽이 오히려 오늘 약 7억 가까이 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외국인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요,
거기다가 지금 전기전자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물 인터넷 쪽이죠. 그쪽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마치 여러분 신문 거꾸로 읽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마치 모바일 D램 가격이 하락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자꾸 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주력을 모바일 D램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SSD 시장을 확대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D램 쪽을 들먹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의 어떤 의도적인 냄새가 좀 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들이 개인들로부터 팔게 해서 그들은 매수하고자 하는 오늘도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것은 좀 신문을 거꾸로 읽어나가요. 즉 기사 자체를 좀 거꾸로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지금은 건전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 측면이지만 10시 30분 이후는 또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0시 반 이후 중국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종목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따라 계속해서 이제 길범근 멘토님께서 강조하신 섬유 오이복 섹터가 오늘 유독 강한 출발 모습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봐야겠는데요. 김진경 연구원님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장초반에 좀 매수로 유입이 되는 시점이 바로 좀 매도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한 19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한 4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한 27억 원 정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워낙에 좀 시장 안에서 좀 변덕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좀 흐름을 좀 꼭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한 31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 기관 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한 25억 원 정도 기관의 경우는 한 5억 기간에는 5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그 시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어제의 경우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원달러 환율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가 좀 두드러지게 보였었는데요. 현재 조금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는 외국인 한 5억 원 정도, 기관의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7억 원 정도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현재 기관만 한 6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업종에 좀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섬유의복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좀 어떤 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운수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의 수급을 오늘 장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조업종이 외국인과 기관 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양 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도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IT 부품주의 경우는 외국인 한 1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의 경우는 기관만이 1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섬유의복 그리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볼까요? 지금 이 시간 외환시장 이 KB 외환선물 정경백 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1,200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1,200원대 이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참 큰 요즘인데요.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이른 70전이 하락한 1,20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1,205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20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세로 출발한 것은 달러원 1개월물의 유럽 여교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고요. 유럽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유럽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상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달러 엔이 119.48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달러는 1.117달러 수준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엔과
N과 움직임을 함께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럽장 후반에 달러 N과 함께 반락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203원 90전 수준에서 유럽 여객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달러원은 장중 1197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장중한때 1207원 10전까지 상승했는데요. 다른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반면 달러원은 홈플러스 관련 수요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유럽 여객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201원 90전까지 하락하면서 어제 서울시장에서 1197원 50전에서 1207원 10전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을 약 50%가량 진행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변수는 어제 유입된 홈플러스 관련 수요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어제 하락세를 보인 중국 상해 증시가 오늘 역시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오늘은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이 1200원대 올라선 이후 당국이 적지 않은 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단순히 속도 조절 차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직 글로벌 위험 회피 거래가 진행 중인 만큼 원화만을 방어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입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의 이번 상승 추세는 1230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오늘 달러 원은 1202원에서 1212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1200원대 환율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필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죠. 지금 먼저 눈에 띄는 종목들 좀 보시면요. 코맥스가 지금 현재 SKT와 스마트홈 제휴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장 전에 예병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DMZ 평화조성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일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들 예병군 멘토님께 먼저 여쭙니다. 예, 일단 사물인터넷 지금 스마트홈 관련주죠. 코콤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홈 쪽에서 지금 코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전부터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코콤이나 코맥스는요, 특히 이 스마트홈 비디오 폰과 관련해서 강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통신입니다. 그 통신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 오더 채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스마트홈 시스템, 애플도 스마트홈을 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스마트홈을 가고자 하고, 소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 스마트홈 시스템을 가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스마트홈은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밀림과 동시에 많이 떨어졌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 Snet, 코콤 요걸 두 가지를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것은 결국 펀더멘탈 훼손 없는 시장에서의 부분이다. 그 펀더멘탈 훼손 없이 시장으로부터 단순 침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빠르게 회귀를 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S넷도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S넷도 한 3.59% 오르고 있고, 코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3.81%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군은 지금 강한 양봉에서 지금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코맥스 같은 경우에요. 지금
강하게 시초가를 좀 높이 출발했다가 오히려 지금 조금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왜 어떤 차이냐 하면 시초가를 너무 높게 출발을 했어요. 거의 지금 15% 가까이 되는 선상에서 출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즉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따라가는 전략은 지금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코콩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났고요. SNL 역시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40% 이상이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따라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제 코맥스인데 코맥스 역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늘 강조드렸었죠. 미래산업 쪽에 투자하고 계시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미래산업 쪽으로 보시면 이런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나타나면 이런 테마라고 불리는 즉 섹터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당연 좀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련주들을 좀 3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실무 회의에서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3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데요. 우원개발이 지금 시초가 시작하면서 바로 3% 되는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츠죠. 파주에 바로 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5% 되는 급등세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초가에 못 사셨으면 지금 따라붙지 마세요. 어차피 좋은 종목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스24라고 역시 파주 출판단지 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시가에 대비해서 지금 한 3%, 3.6% 가까이 된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어떤 영역,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단기적 흐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내일 즉 양일간에 대해서 조금 급등세, 즉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조금 흐름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적당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오늘 내일 또 크게 한번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남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결과적으로 크레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삼성의 지금 지배구조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크레듀가 어제 전일 이제 이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 SDS로부터 양수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17% 가까이 오르다가 종가상으로는 좀 빠졌는데요. 정확하게 참 희한하게도 차트상으로 보면 지지대를 딱 만들어 놓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좀 손바뀜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받아먹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성장세도 기대되고 있는 크레듀 이런 종목군, 삼성 SDS 거기다가 S1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삼성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참고들 하십시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역시 중장기적 흐름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코맥스 같은 경우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아직 지금은 보유하신 분의 영역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DMZ 평화조성 관련주로는 예스24, 하츠 그리고 우원개발이 있는데요. 예측하신 대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눌림목 매수 한 번쯤 더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시해 주신 이 크레듀와 삼성 SDS 그리고 S1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일단 미래 산업 종목에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좋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로엔이요. 음원이익 성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 신사업 기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로엔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스터 피자 그리고 마노핀의 외식업체죠. MPK가 이 중국의 피자 산업이 10년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엔과 MPK는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먼저 로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엔의 경우가 디지털 음원 시장의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로엔이 이런 음원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니지먼트 사업이나 콘텐츠 부분에서도 좀 영역을 좀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더라도 일단은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니지먼트라든지 콘텐츠 사업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로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중장기적인 사업 성과를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원이 또 요금 인상도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그 음원 시장이 좀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디지털로 자주 좀 전환을 하면서 이런 좀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용자 수도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띄게 좀 급증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로엔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보셔도 되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먼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로엔이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 번도 61선 이탈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강하게 지지를 받는 구간이 아무래도 61선 부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듯 싶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 좀 급락세를 보여왔었는데 급락세를 보여도 그래도 61선 좀 꼭 한번 지지를 해내주려는 모습 보였었고 로엔의 경우는 만약에 현재 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한 83,000원 정도 부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진입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1차적으로 95,000원 정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목표가 95,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로엔의 경우는 일단 디지털이라든지 음원 시장 꾸준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10만 원 선까지도 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95,000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목표가 10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엔은 일단 61선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이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83,000원대까지 조정받으신 이후에 조금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95,000원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피자 이야기 해봐야죠. MPK는 어떤가요? 네, MPK도 오늘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MPK 미스터 피자라는 좀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사실 좀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피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MPK 부분에서도 국내에 따른 시장 전략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저녁에는 이제 펍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수익성이 좀 감소한 지점을 좀 패스를 하는 부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 전략을 뚜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좀 국내 매출도 함께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좀 외식 문화가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는 좀 주로 외식을 좀 즐겨하는 좀 문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좀 미스터 피자가 중국 시장에도 좀 진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국 시장 안에서도 큰 성장 동력을 마련해놨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한류 문화 열풍이라든지 그 외식 문화의 발달 이런 점만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PK의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 쪽의 매출을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일봉에서는 한 3,2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도 함께 좀 약세로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 32,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한 만큼 현재는 좀 이중 바닥경 형성하면서 서서히 좀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MPK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한 3,6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K 성장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만큼 앞으로 매출 추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3,6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이요. 주당 850원의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이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이 큐로컴이 오늘 하나은행과 3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과 큐로컴은요. 예비연금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두산중공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늘 해마다 배당을 줬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핑계를 찾지 못하다 보니 배당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지금 구간에서 아직 한참 배당 기일도 남아있는 구간에서 배당에 대한 얘기들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죠. 올라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즉 보유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실 때 올라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이 조선, 정유,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 자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은 어찌되었건 낙폭이 과대한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제가 정식 교보서에서도 종목 상담을 할 때 두산중공업이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분할 매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시도해야 될 그런 가격대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 물론 앞으로 대기업이 망할 일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 흔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들의 모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망할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어차피 굳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 올라와봤자 기술적 반대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면 아예 접근을 안 해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손실을 좀 줄인 차원에서 매도, 즉 그런 부분들을 매도하셔서 교체 매매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컴인데요. 이 큐로컴은 원래 금융 IT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쪽에 관련된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로 7월 달이죠. 이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됐었는데, 큐로컴은 늘 이 금융 IT 부분과 관련해서,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2012년도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급등의 트리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징후 현상이 한번 나타났고요. 적절하게, 즉 과도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밀린 더불어서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그걸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는 점, 지금 1700대의 어떤 지지선을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보유자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400원까지 전 고점 영역까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도 괜찮습니다. 어떤 큐로컴의 앞으로 장래 성장성을 본다면 신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두산중공업의 강세는요, 이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지금처럼 올라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참에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금융 IT 산업 관련주인 큐로컴은요, 이 보유하신 분들 일단 2,400원까지 보유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도요,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두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재편의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S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제일모직과 삼성 SDS는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제일모직의 경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인한 좀 강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좀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사업 구조에 대한 이런 그 재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좀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일모직의 경우가 좀 그동안의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나서 바로 한번 주가가 급등세로 보였다 또다시 좀 급락세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좀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 사업 구조 그 재편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과거에서부터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만큼 아직까지는 크게 좀 기대감을 갖기는 좀 이른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일봉사로 본다면은 한 18만 원 선까지는 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목표가 18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일단 신규 진입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 SDS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 SDS가 전일 공시가 나왔었죠. 그 S1의 자회사인 그 CQI를 좀 장애 그 취득을 좀 했다라는 이제 장애 취득을 할 것이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S가 어떤 좀 보안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보안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좀 사업을 재편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보보안 서비스가 좀 강화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감을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정보보안 부분이 어떤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 일단 좀 기대감만으로 좀 급등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또 차익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위험한 자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 좀 보유자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삼성 SDS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지금 거의 상단 부근인 한 29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보안 부분이 어떤 좀 사업 성장이라든지 그런 성장을 좀 마련을 해 놓는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목표가 29만 6천 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역시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규 진입 역시 이 종목은 위험하다고 보셨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29만 6천 원 정도에서 조금 목표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전략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장에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먼저 예병근 멘토님.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또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라는 얘기죠. 이 변동성이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 굳이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늘 강조드렸던 바대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명확한 기준점 하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기회다, 매수 찬스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강하게 매수 전략들을 잡아가시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명확하면서도 즉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온 주에 대한 주목들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 즉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장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까지 수익을 말라단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난 다음 그것이 소멸되고 난 다음 바로 시장은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서서히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옳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조금 삼으시면서요. 강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무엇보다도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요. 포트폴리오 재편 조금 해보시면서 미래산업 종목 위주로 좀 선별해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님 전략은요? 네, 지금의 경우는 사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주도주도 부재를 하고 또 이제 모멘텀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잡아야 하나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경우는 좀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접근하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이 함께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종목들도 워낙에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낙폭 과대된 종목을 잡으신다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또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의 경우는 사실은 수급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양시장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딱 이제 종목들을 본다면은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또 외국인 매수가 또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잘 찾아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폭 과대주인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와 수급이 없는 이 시장 상황에서 조금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JB스탁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승 출발하던 우리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폭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0.0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재매수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FOMC 회의 전까지 제한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중국 소비 및 여행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대형 이벤트가 몰려있어 눈치 보기 장세 지속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FOMC 회의 전까지 조금 제한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메리츠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전략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지난번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불확실성이 다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시장이 다소 좀 그 제한적인 좀 등락을 계속해서 좀 거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서는 것은 이제 FOMC 이후에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든 또한 반대로 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시의 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시장의 긍정적인 좀 작용이 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저점 매수 좀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낙폭 과대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건자재 업종을 비롯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턴어라운드로 좀 보이고 있는 그 원화약세 수혜주 대표적인 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IT라든지 그 자동차 이런 좀 대형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또 조정받는 시장 이 매수 기회로 이용하시면서 어제 이어서
낙폭과대와 이 건자재 업종 그리고 IT, 자동차 대형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우 과장과 함께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물시장 전략 알아보기 전에 현재 수급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220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327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66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071계약 순 매수, 외국인 1683계약 순 매도, 기관 77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7,864계약 순 매수, 풋옵션 8,693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604계약 순 매도, 풋옵션 3,423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6,425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5,529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개인은 좀 굉장히 매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고 외국인은 하방을 잡아준 상태에서 약간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변동폭을 좀 더 크게 좀 막아보고자 하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0, 상승 2차 저항선이 232, 하단 1차 지지선이 225, 하단 2차 지지선이 22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위아래로 크게 좀 휘젓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오버슈팅을 굉장히 크게 진행되었던 날로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을 겪었을 날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227 위로 오전에 일찍 가격을 쳐 올리면서 227 위로는 다 오버슈팅이었는데 약 2포인트가량 상방으로 오버슈팅을 친 이후에 다시 오버슈팅 쳤던 물량을 싹 걷어들이면서 하방으로 다시 쭉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부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면서 장세가 좀 마감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갭상승 이후 하방으로 좀 진행 중인 모습이고 오늘은 하방장이 좀 굉장히 크게 진행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며 중국 개장 시 지수 3,000이 무너져서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국내 시장도 크게 하방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니 10시 반 중국 개장 전에는 오늘 시가인 227.55 부근에서 매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중국장 개장 이후에 3천 가격 돌파 여부에 따라서 3천 가격 하락서 다시 계속 매도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 3천 가격이 아직 하락이 되지 않았으면 미리 10시 반 전에 매도를 잡고 있던 매도를 청산을 하시고 조금 지켜보신 이후에
장중에 3,000이 돌파되면 그때 다시 매도를 따라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장이 크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만큼 선물 시장 조금 더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국장 개장 이후 3,000포인트 돌파 여부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지금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환율은 오늘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증시 개장 이후 시장 변동성을 또다시 유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